안녕하세요. 등업 챌린지 3강입니다. 여러분, 오늘 강의 제목은요. 자연수 정수 조건의 부정방정식 공략 루트라고 정해봤습니다. 네, 완벽하게 좀 파헤치자, 부정방정식 문제를 완벽하게 맞아버리자라고 하는 그런 취지로 제가 공략 루트라는 말을 한번 써봤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일단은 부정방정식에 대한 전체적인 개요를 한번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띵별로 설명을 드리는 걸로 일단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일단 이 부정방정식은요. 상황적으로는 이제 어떤 상황인지부터 먼저 인지를 하고 계셔야 되는데, 여러분 이 시계 개수가 보통 이제 한 개가 나와요. 시계 개수가 한 개가 나오는데, 이제 문자의 개수는 이제 시계의 개수보다 더 많은 상태를 우리가 부정방정식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문자의 개수 비교했을 때 시계 개수에 비해서 이 문자의 개수가 더 많은 거예요. 그러면 해가 딱 어떤 값이라고 특정 지을 수가 없는 상태가 되거든요, 여러분. 보통 일반적으로는 이제 시계 개수가 한 개 잡히게 되고 문자의 개수가 두 개 잡히게 되는 그런 상황으로 대부분 다 연출이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은 시계 개수가 하나고 문자의 개수가 두 개가 되면은 그 식을 만족하는 그 방정식의 해가 하나가 아니고 굉장히 많이 나오게끔 돼요. 해가 너무 많아서 정할 수 없는 상태. 그래서 그런 걸 우리가 부정방정식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네. 근데 그러면 그 상태에서는 우리한테 물어볼 수 있는 게 극히 제한되다 보니까 이제 이 부정방정식에서 이제 어떤 상황을 주냐면 수의 범위를 제한을 겁니다. 그러면 아까까지만 해도 해가 너무 많아서 정할 수가 없었는데 수의 범위를 확 제한하면서 이제 해가 몇 개 안 나오는 상황으로 이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수의 범위를 제한하는 그 상태를 어떤 식으로 제한을 하냐면요. 보통 두 가지 형식으로 제한을 합니다. 첫 번째는 어떤 거냐면 자연수 정수 조건. 두 번째는요. 실수 조건으로 제한을 거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제가 지금 설명드릴 주제는 어디냐면요. 이 부분을 설명드리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전체 개요는 설명을 드리고 싶기 때문에 조금 더 이야기를 이어서 가볼게요, 여러분. 자, 여러분 이 자연수 정수 조건일 때는요. 보통 풀어가는 방식이 두 가지 패턴이 있어요, 일단. 첫 번째는 뭐냐면요. 약수와 배수 관계를 이용하는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거보다는 좀 빈도수가 적긴 하지만은 제곱수를 이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크게 틀을 좀 나눠 놓으시면 생각하시기에 조금 편리하실 거니까 네, 틀 한번 정리하시고요. 자, 그다음에 여러분 만약에 실수 조건으로 이제 부정방정식이 나오게 되는 케이스도 있는데 그때도 이제 풀이 방법이 두 가지 정도가 있거든요. 네, 첫 번째는 뭐냐면은 제곱을 이용합니다. 제곱 더하기 제곱이 0이다. 뭐 이런 거 있죠. 네, 이런 거를 이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면은 우리가 여기가 실수가 들어가서 제곱과 제곱이 더해져서 만약에 0이 된다라고 하면 이 각각의 값이 0일 수밖에 없는 거 아시죠, 여러분? 그렇죠? 네, 그래서 그 내용을 이용할 때도 있고 이게 잘 안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때는 뭐 이용하시면 되냐면은 판별식을 이용하셔서 한 문자에 관해서 내림차순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2차 방정식을 만들어서 그거의 판별식이 실수기 때문에 0보다 크거나 같다를 이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크게 이 정도의 구조를 가지고 모든 문제를 좀 바라보 주시면 이 부정방정식 문제는 절대 다수가 다 해결이 되는 거니까요, 여러분. 아시겠죠? 그렇게 일단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띵별로 정리하면서 한번 수업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 띵 1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방금 예고 드린 대로 약수와 배수 관계를 이용하는 그런 패턴을 한번 우리가 연습을 해볼 건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약수랑 배수라는 것 자체가 곱하기로 연결되어 있는 거다 보니까 합보다는 누가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곱을 먼저 주목하는 게 맞습니다. 물론 합이 안 중요하다는 뜻이 아니고요. 우선적으로 곱을 먼저 보시는 게 맞아요. 그래야 문제를 풀 때 편하게 문제가 풀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제대로 된 방향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합과 곱 중에서는 일단 곱을 먼저 보자.
아시겠죠? 네, 일단 그거 좀 기억 좀 해주시고, 자, 여러분 이 체화인제 1번 같은 경우는 워낙 우리가 이제 그 부정방정식 약수 배수 조건에서 나올 수 있는 굉장히 그냥 상징적인 문제거든요. 가장 일반적인 형태의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요 문제를 한 두 가지 방식으로 풀어 드릴 건데, 그 이유는 뭐 때문에 그러냐면 이 다음에 나올 문제들을 또 해결할 때 두 번째 풀이 방법이 꽤 유용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제가 두 가지 풀이 방법으로 한번 문제를 해결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 문제를 보시면요, 여러분 이 2차 방정식이 이런 식으로 지금 나와 있어서 두 근이 모두 정수가 되었으면 한다. 그리고 모든 실수 m 값의 합을 구해보자, 이렇게 지금 했거든요, 여러분. 그러면 일단은 여러분이 하셔야 될 일은 이 두 근이 정수기 때문에 그 정수를 알파 베타, 그리고 이 알파 베타가 현재 정수인 상태라는 거 잊지 말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바로 시작을 해볼게요. 자, 첫 번째 풀이. 자, 첫 번째 풀이는요, 어디에 포커스가 잡히냐면요, 근과 궤의 관계를 써보겠다. 그죠? 우리가 두 근을 알파 베타로 딱 정하는 순간 벌써 근과 궤의 관계가 많이 냄새가 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두 근의 합부터 먼저 적용을 해보시면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m 플러스 1, 그 다음에 두 근의 곱은 2m 플러스 3, 이렇게 일단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여러분이 어쩌면 좀 생소할 수도 있는데요, 얘랑 얘를 엮어갈 거거든요, 여러분. 왜냐면은 알파 베타가 정수라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이 정수를 계속 문제를 살려서 풀고 싶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도 m이 있고 여기도 m이 있어서 여기에도 m과 관련된 식, 여기도 m과 관련된 식이거든요. 그래서 이 m이라고 하는 이 변수를 매개체 삼아 줄 거고요. 그래서 우리는 저거를 매개 변수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m을 매개체 삼아서 요 부분과 요 부분을 엮어버리겠다, 이런 이제 취지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일단 제가 m을 한번 써볼게요. 그걸 첫 번째 식 관점에서 보시면 이 m은 이게 반대로 넘어간 거니까 1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될 거고요, 여러분. 그렇죠? 그 다음에 얘 입장에서 m도 한번 정리해 볼게요. 그러면 넘겨서 나누기 2한 거니까 알파 베타 마이너스 3을 2로 나눈 것이다, 이렇게 된 거죠. 여러분 이 m은요, 결국에 얘랑 얘를 엮어주는 이 역할을 하고 일단은 좀 사라질게요. 그래서 일단은 여기랑 여기랑 같다에 먼저 포커스를 맞춰주시고요. 그런 다음에 양변에 2를 곱합니다. 그러면은 여기는 2 마이너스 2알파 마이너스 2베타가 되고, 여기는 알파 베타의 마이너스 3, 이렇게 되죠. 여러분 이게 항이 만약에 반대로 싹 다 넘겼다라고 생각하시면 알파 베타의 플러스 2알파 플러스 2베타, 그리고 여기까지 넘어갔기 때문에 마이너스 5는 0인 상태, 일단 이렇게 만들어지고요. 그럼 이제 이 다음에 무엇을 해야 되느냐, 약수와 배수 관계를 이용하려면요, 여러분 얘가 일단 곱하기로 좀 찢어져야 돼요. 그래서 어떤 모양을 만들어 주시면 되냐면요, 여기 1차식, 여기 1차식, 얘가 전체적으로 지금 알파 베타에 대한 2차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알파 베타에 대한 1차로 쪼개 주시고, 그리고 이쪽은 이제 뭐가 되냐면은 어떤 숫자가 될 수 있도록. 근데 물론 그 숫자가 정수라는 조건을 살려서 문제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정수인 상태의 숫자가 돼야 되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요 형태를 만들어내는데 좀 목적을 두시고 네, 풀이 방향을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얘를 1차식 두 개로 쪼갠다는 거는요, 별거 없어요, 여러분. 인수 이렇게 곱해가지고 얘네들이 나오면 되는 거니까 알파 베타는 각각 양쪽에 한 군데씩 들어간다. 난 플러스 2알파가 들어가야 되니까 플러스 2가 1로 붙어야 되고요, 플러스 2베타가 1로 붙어야 돼요,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식을 만들어 놓으면요, 일단은 여기까지는 똑같이 맞춰진 상태예요, 그렇죠? 근데 상수값이 좀 다르거든요. 여기는 4로 나오는데 여기는 마이너스 5 아닙니까? 그럼 똑같이 맞추기 위해서 양변에다가 9를 빼줘야 돼요, 이쪽에서. 맞죠? 그 9를 뺀 게 1로 넘어간 거다. 그래서 요렇게 만약에 잡아버리시면은 요식과 요식이 다르지 않은 상태가 될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고요. 그러면 제가 1차식 숫자꼴, 근데 그 숫자가 정수인 상태를 일단 만들어낸 거다, 이렇게 일단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고 나면 알파 베타는 정수니까 얘도 정수고요, 얘도 정수입니다. 정수끼리 곱해져서 9가 되는 케이스는 물론 막 뭐 너무 적진 않지만은 그렇다고 엄청 많은 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일일이 다 세주셔야 돼요. 해볼게요. 그럼 여기가 1, 9, 3, 3, 9,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9, 마이너스 9,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이렇게 총 몇 가지 케이스? 6가지 케이스가 나올 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각각의 경우에 알파랑 베타를 접으시면 돼요.
그죠? 네. 일단 여기서부터 한 번씩 가볼게요, 여러분. 그럼 얘는 마이너스 1이죠.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여기는 7 이렇게 될 거고요. 3, 3이 되는 거는 각각이 1, 1이어야 되니까 1, 1인 거고 요 아래는 위치만 바뀐 거니까 7 마이너스 1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그 다음에 여기랑 여기 가볼게요.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1이 됩니다. 그렇죠?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1 이렇게 잡히고요. 여기도 이제 여기 방향만 바뀐 거니까 마이너스 11, 마이너스 3 여기는 마이너스 5, 마이너스 5가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총 6가지 케이스가 지금 이렇게 나온 거거든요, 여러분. 여기도 물론 당연히 알파, 베타고요. 자, 이렇게 된 상태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구하는 것은 뭡니까, 여러분? 실수 m 값들의 합이거든요. 그러니까 m으로 만들어 줘야 돼요. 그래서 m으로 바꿔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m을 한번 써볼 건데 그 m을 구하는 방법은 자, 요걸로 갈까요, 여러분? 요걸로? 네. m은 누구랑 똑같았었냐면은 1에서 알파 플러스 베타를 더한 거를 뺀 것으로 계산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번에는요. 이 두 개를 더하면 6이니까 1에서 6 빼서 마이너스 5. 그렇죠? 네. 다시 여기 두 개 더하시면 2가 될 거니까 1에서 빼서 마이너스 1 가능하죠? 여기서 나오는 건 어차피 위에 맨 처음에 있었던 거랑 똑같은 거니까 중복되니까 생략하겠습니다. 자, 요번에 여기도 갈게요. 두 개를 더하시면 마이너스 14거든요. 그럼 마이너스 14에 또 마이너스를 계산하면 15가 나오네요. 그렇죠? 15. 그 다음에 여기 똑같고요. 여기는 마이너스 10에 계산된 거니까 11. 그죠? 네. 그래서 요렇게 계산하시면 여기가 26 마이너스 6이 될 거니까 계산하면은 합은 20이다. 이렇게 일단 할 수가 있겠죠. 이게 일단 가장 그냥 일반적인 풀이 방식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자, 여기서 이제 끝나도 괜찮은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 다음 문제를 풀 때 좀 필요한 풀이기 때문에 두 번째 풀이도 꼭 같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자, 이번에는 어떤 거냐면요, 여러분. 항등식을 이용하는 겁니다. 항등식을 이용하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인고 하니 아까 제가 두 근의 정수를 두 근이 정수인데 그걸 알파 베타로 정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식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x 마이너스 알파와 x 마이너스 베타로 인수분해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써보면요, x 제곱 플러스 m 마이너스 1의 x 플러스 2m 플러스 3이라는 식은 누구랑 같은 거냐면요, x 마이너스 알파와 x 마이너스 베타의 곱과 서로 같다라는 거죠. 왜? 알파를 베타를 지금 두 근으로 잡았으니까요. 그러고 나면 여러분 이 식과 이 식이 같기 때문에 이 식은 뭐라고 볼 수 있냐면 기본적인 항등식이다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 건데, 여러분 항등식은 서로 똑같은 거기 때문에 양쪽에다가 내 마음대로 x에다가 원하는 숫자를 대입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어떤 특정 숫자를 집어넣어 보려고 하는데요. 가급적이면 여기 있는 m과 여기 있는 m을 없앨 수 있는 x를 대입해 보고자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여기 m이 있고요. 여기 2m이 있기 때문에 x에 누가 들어가면 좋을까요? 마이너스 2가 들어가면 마이너스 2m 플러스 2m이 되면서 없어지겠죠. 그렇죠? 그러면 아무래도 문자의 개수를 줄일 수 있으니까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x에다가 누구를 대입해 보자? 마이너스 2를 한번 대입해 보자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 m은 사라지게 되고요. 여기 4 플러스 2 플러스 3 그러니까 얼마가 되나요? 9가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다 마이너스 2를 집어넣었으니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베타가 되는데 어차피 얘네들이야 다 부호 그냥 똑같이 바꿔서 이렇게 가시면 될 거니까 일단 이런 식이 나오죠. 딱 이렇게 식을 썼더니 여러분 정확하게 이 식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여기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부터는 똑같은 과정을 겪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이 두 번째 풀이 방법은 여기서 만들어지는 이 근각의세 관계로 식을 엮어가지고 매개 변수 처리하고 이러고 그 다음에 다시 또 그걸 1차식 두 개로 쪼개고 이런 과정들을 다 생략한 과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풀이 과정이 굉장히 간결하다라는 또 장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이거를 모르시면 안 됩니다. 이건 당연히 아셔야 되고 여기에다가 하나 더 덤으로 이 내용까지 같이 여러분은 꼭 캐치해서 가져가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부터 풀이는 똑같기 때문에 더 이상은 설명은 안 드릴게요. 이해하시겠죠? 자, 그러면 두 번째 체화인제 통해서 또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체화인제 2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번에는요, 서로 다른 세 정수 PQR 그리고 PQR은 대소관계가 일단 정해져 있어요. 그죠? 다 정수입니다. 그랬을 때 얘를 만족시키는 여기가 14네요. 그렇죠? 한 근을 알파라고 했다.
물론 여기서 이제 알파에도 무슨 조건을 붙여놨냐면요, 여러분 정수 조건을 붙여놨어요. 그렇죠? 네, 그러면 여러분 한 근이 알파기 때문에 x에다가 알파를 대입하면 일단 당연히 성립을 하게 되겠죠. 네, 그렇게 돼서 이 값이 될 수 없는 거를 1번부터 5번까지 중에 보기에서 이제 골라야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자, 여러분 일단은 근이라는 말이 나왔기 때문에 대입 가능하겠죠,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일단 조식에다가 x에다가 알파를 한번 대입하면서 출발을 해볼게요. 자, 일단은 이렇게 나왔거든요, 여러분. 근데 저는 사실은 이거보다는 여기다가 다 부호를 바꿔놔서 p-알파, q-알파, 그 다음에 감마-알파 이런 식의 세팅이 더 편하기 때문에 양변에다 다 마이너스를 곱해가지고 다시 한번 정리 좀 해볼게요. 그럼 여러분 여기는 p-알파, q-알파, 그 다음에 감마-알파 여기에 해당되는 게 현재 마이너스 14인 상태로 이렇게 지금 돼 있는 것이고요. 여러분 얘네들은 어차피 지금 전부 다 정수라는 조건을 갖고서 일단 가는 거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돼요. 여러분 그러면 이 정수 3개를 곱해져서 마이너스 14가 나왔기 때문에 얘네들이 기본적으로 얘의 약수가 돼야 되는 형태가 될 거고요.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가 일단 있기 때문에 이 3개 중에서 전부 다 마이너스인 경우, 그러니까 여기도 마이너스고 여기도 마이너스고 여기도 마이너스인 그런 상황도 있을 거고요. 이 3개 중에서 하나만 마이너스고 나머지 2개가 플러스인 상태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보시면은 PQR의 대소관계가 이미 나왔기 때문에요. 여기서 똑같은 알파를 뺐을 때도 대소관계는 당연히 얘가 제일 클 수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얘가 현재 여기 2개가 이렇게 플러스로 잡히고요. 여기가 마이너스가 되는 이런 상황, 이렇게 크게 2가지 상황이 있을 거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그러면 제가 여기다가 이제 쭉 한번 써보겠습니다. 리스트들 한번 쭉 써볼게요. 여러분 셋 다 마이너스가 돼야 되고요. P, Q, R이 전부 다 지금 다른 상태이기 때문에 P-R, Q-R, R-알파 뭐 이런 애들 있잖아요. 그렇죠? 얘네들도 전부 다 값이 달라야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전부 다 마이너스인 경우를 생각해 보자면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7 이렇게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작은 게 이쪽으로 들어가고 여기로 들어가고 여기로 들어가서 이렇게 들어가는 케이스가 일단 여기서 나온 케이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요 여러분 여기 마이너스고 여기 2개가 플러스인 상태를 볼 건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7이 이렇게 들어가고 여기가 그럼 1이 돼야 되겠네요. 그죠? 1이고 여기가 2가 되는 상황 하나 있을 수 있겠죠. 그렇죠? 아니면 여기처럼 여기가 마이너스 2로 이렇게 잡히고 그러면은 나머지는 1과 7이 될 거기 때문에 여기가 1이고 여기가 7 되는 경우, 그 다음에 여기가 또 마이너스 1이 되면서 이번에는 여기가 2가 되면서 7이 되는 경우, 요렇게 일단 보실 수가 있을 거고요. 그래서 이 2가지 케이스를 이렇게 나눠서 보시면은 요 첫 번째 케이스가 맨 위에 있는 요 상황인 거고요. 나머지 이 3개의 케이스가 요 2번째 케이스에 해당이 되는 거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제가 이렇게 지금 딱 써놨는데요. 다시 한번 보시면요. 이때는 얘가 얘인 거고 얘가 얘인 거고 얘가 얘인 거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근데 여기서 물어보는 건요. 정수 알파가 될 수 없는 것을 한번 골라보라고 했거든요, 여러분. 자,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제가 이렇게 3개를 더한 거랑 이렇게 3개를 더한 거랑 당연히 지금 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네. 여러분 제가 이거 3개를 한번 더해서 써볼게요. 그럼 어떻게 될 거냐면요. P 플러스 Q 플러스 R에다가 마이너스 3 알파가 되게 되는데요. 걔네들이 얘네들을 더한 거, 얘네들을 더한 거, 얘네들을 더한 거, 얘네들을 더한 것과 같은 상태가 될 거기 때문에 얘네들을 쭉 다 더해서 써보시면요. 여기는 마이너스 10이죠. 그렇죠? 만약에 요 케이스라고 하면은 마이너스 4가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그 다음에 요 케이스라고 하시면은 6이 되겠죠. 자, 요 경우라고 한다면 8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쵸? 자, 여기서 지금 제가 알파를 잡는 거기 때문에 여기 넘어가시면은 3 알파가 될 거고요. 이게 반대로 넘어간 거죠, 여러분. 그쵸? 그래서 P 플러스 Q 플러스 R에다가 이게 넘어가서 플러스 10이 될 수도 있고 넘어가서 플러스 4가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 6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 8일 수도 있는데 현재 지금 3 알파가 이렇게 된 거기 때문에 얘네들을 3으로 나눈 값들이 전부 다 알파로서 가능한 값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 숫자만 나머지 다 똑같은데 여기 숫자만 요렇게 되는 거 한번 챙겨서 저기서 한번 쭉 찾아볼게요. 여러분 마이너스 6은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플러스 4도 2번 보기에 있습니다. 자, 플러스 10 3번 보기에 있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4는 없고 5번에 마이너스 8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없는 거는
얘만 지금 없는 거고요. 그렇죠? 얘만 될 수 없는 값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이 2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분 어떤 케이스가 되냐면 한 근이 이렇게 들어갔을 때 그 근을 그냥 대입해 가지고 그렇죠? 관계를 이용해서 풀어가는 조금은 좀 다른 형식이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체화인지 3번으로 가겠습니다. 네, 체화인지 3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문제는 굉장히 유명한 문제고요. 교육청 기출문제이기도 해서 되게 학교 시험에서도 많이 변형돼서 이미 출제되고 있고 시중 문제집들에도 비슷한 유사 문제들이 많이 깔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3번을 한번 보시면요. 현재 이렇게 3차 방정식이 나왔고요. 서로 다른 세 정수를 근으로 갚는다. 네. 그다음에 두 정수 A, B, A, B도 정수고요. 그다음에 A랑 B에다가 이렇게 절대값을 붙여서 범위를 좀 설정을 해놨다라고 보실 수가 있거든요. 그런 다음에 순서상 A, B의 개수를 한번 구해보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여러분 일단 여기 3차 방정식 안에 3차 방정식이라는 말이 있으니까 사실은 일단 A 값이 0이 아닐 거라는 거는 일단 기본 베이스로 깔면서 시작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일단은 인수분해를 좀 그래도 뭘 해야 문제를 풀 수가 있는데요. 지금 여기서 보시면 여기 2B, 4B, 그다음에 A랑 8A 이렇게 지금 나온 거 보니까 X에다가 마이너스 2를 대입하게 되면은 이 부분 같이 사라지게 되고요. 마이너스 2를 대입하게 되면 여기는 마이너스 8B고 여기 플러스 8B니까 같이 사라지는 거 느껴지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식이 결국에 어떻게 인수분해가 될 거냐면은 X 플러스 2 이런 식으로 일단은 인수분해가 되겠죠. 마이너스 2를 대입해서 0이 됐으니까요. 그러면 이제 나머지만 좀 짜맞추기를 하겠습니다. 여기 AX 제곱으로 일단 이렇게 잡히게 될 거고요. 맨 끝이 플러스 8A 상수값이 8A로 끝나게 돼야 되기 때문에 여기 4A라고 이렇게 쓰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X 제곱의 개수가 2B로 일단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X 제곱 개수는 이쪽이랑 이쪽이랑 해서 일단 만들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2A가 일단 먼저 붙어야 되죠. 그래야 2A를 없앨 수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뒤에 플러스 2B가 붙어서 이렇게 일단 인수분해가 되는 형식일 거다라는 거 아실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지금 현재 근 하나는 마이너스 2라는 근 하나 가졌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또 추가적으로 이렇게 두 근이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 두 근을 알파랑 베타라고 이렇게 둘 수 있고 물론 이 알파랑 베타는 정수가 돼야 되고요. 그다음에 마이너스 2가 되면은 안 되고요. 무조건 얘랑 얘도 서로 달라야 합니다. 그렇죠? 그래야 서로 다른 세 정수라는 근을 만족시킬 수가 있을 거니까요. 자, 그러면 이제 요거 가지고 생각을 해볼 건데요. 여러분 정수 조건이 나왔어요. 그리고 두 근을 이렇게 잡혔기 때문에 근과 계세 관계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두 근의 합 걔는 A분의 2A-2B가 될 거고요. 그렇죠? 두 근의 곱 얘분의 얘가 되기 때문에 4가 됩니다. 여러분 눈길이 어디에 먼저 가야 된다고요? 두 근의 곱에 먼저 가야겠죠. 왜냐하면 정수 조건이니까 당연히 약수랑 배수 관계 이런 거 활용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알파랑 베타가 일단 요렇게 일단 잡혀요. 그런 다음에 이제 얘네들을 한번 쭉 써볼게요. 네, 쭉 써볼 건데 그럼 여러분 알파 베타를 곱해서 4가 됐으니까 여기가 1, 그 다음에 4, 2, 2는 안 되죠, 여러분. 그렇죠? 2, 2는 겹치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리고 4, 2를 바꿔서 쓴다라고 해도 어차피 근이 나오는 건 똑같은 거기 때문에 할 필요가 없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가 있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는 근이 겹치기 때문에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요렇게 나오는 케이스, 요렇게 나오는 케이스가 있으면은 여기 마이너스 2까지 합쳤을 때도 겹치는 근이 없고요. 여기 마이너스 2까지 합쳤을 때도 겹치는 근이 없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그러면 두 가지의 가능성이 일단 이렇게 만들어졌는데요. 이 경우에는 두 근의 합이 뭐로 잡히겠어요? 5로 잡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있는 두 근의 합이 5가 될 수도 있고 이 경우가 되면 여기가 마이너스 5가 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얘의 경우부터 먼저 가볼게요, 여러분. 그럼 이때는 알파 플러스 베타가 A분의 2A-2B가 되는데 그게 요 경우에는 여기가 합이 5로 잡히게 되고요. 이 경우에는 마이너스 5로 잡힌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고요. 일단 여기부터 먼저 한번 풀어가 볼게요, 여러분. 여기 5A고요. 이거 반대로 넘기시면은 여기는 3A가 되고 마이너스 2B가 이렇게 되는 식이 하나가 있을 겁니다. 자, 여러분 이번에는요. 얘가 마이너스 5가 되는 경우도 보실게요.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5a죠. 그쵸? 이거 넘어가면요. 이쪽이 7a가 될 것 같고 이거 반대로 넘기면 2b가 돼서 이렇게 두 가지.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또는 이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일단 이해해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a랑 b가 정수긴 정수인데 대신에 절대값 b가 50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되니까 50에서부터 마이너스 50을 벗어나시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거기를 만족하는 순서상 a, b의 개수만 한번 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일단 얘부터 먼저 세 볼까요? 자, 그러면 이때는 a가 있고 b가 있어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여기는 3의 배수고 여기는 사실은 2의 배수라고 생각하셔도 괜찮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얘가 2의 배수가 되려면 a 자체가 일단 2의 배수 값으로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2를 만약에 이렇게 쓰게 되면요. 여기는 6이 될 거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3이 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가 4가 되면요. 그렇죠? 여기가 12가 됐으니 여기는 마이너스 6이 되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자, 여러분 그러면 이 커지는 추이를 보면 어쩔 수 없이 얘는 2의 배수로 가고 여기는 마이너스의 3의 배수가 될 거니까 이쪽의 절대값이 더 빨리 커질 수밖에 없거든요, 여러분.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맞춰서 개수를 세면 될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렇게 갔을 때 마이너스 48까지가 나올 것 같아요. 그렇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는 이런 식으로 지금 16개가 잡힌 거기 때문에 아마 여기서는 32로 끝났을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더 가게 되면은 저 범위를 벗어나기 때문에 더 이상 나올 수가 없는 거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럼 여러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총 몇 개가 만들어졌죠? 16개가 만들어졌어요. 그렇죠? 16개가 만들어졌는데 제가 이번에는 여기를 플러스 값으로 줬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를 마이너스 값으로 바꾸면 이제 여기가 플러스로 바뀌어서 똑같은 추이로 들어갈 거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하나가 더 있는 거다. 그래서 이렇게는 32개가 만들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여러분 이번에는 요 두 번째 라인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번에는요 여기 a랑 b가 있는데 여기는 7의 배수고 여기는 2의 배수기 때문에 b 자체가 7의 배수로 잡혀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는 예를 들어 7이다라고 하면 여기가 14가 되기 때문에 여기는 2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여기가 만약에 14가 되면은 여기가 이제 28이 된 거기 때문에 a 값은 4가 되는 거다. 이번에 추이도 어디가 더 빨리 커지나요? b 쪽에서 빨리 커집니다. 네. 그래서 49까지가 가능하겠죠,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만들어지는 게 총 7개가 만들어지는데요. 그렇죠? 7개가 만들어지는데 이거는 지금 부가 플러스인 경우를 본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마이너스인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게 또 하나가 나와 가지고 이렇게 해서 총 14개가 만들어지고 이 값과 이 값이 지금 더해진 거를 지금 찾는 거니까 전체적인 답은 46개가 될 거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체화인제 4번을 볼 텐데요. 체화인제 4번에서는 제가 두 번째 띠, 그러니까 제곱수를 이용하는 그런 패턴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여러분. 자, 이번에는 정수 조건에다가 제곱수까지 이용해서 우리가 가는, 그러니까 사실상 어떻게 보면은 피타고라스의 정리 같은 느낌을 우리가 좀 적용해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자, 일단 문제를 통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두 정수 조건 x, y라고 하는 게 있고요. 자, 그렇게 됐을 때 이렇게 식이 하나가 나와요. 그죠? 네. 근데 이제 식은 하나인데 문자가 두 개이기 때문에 당연히 부정방정식이라고 보실 수 있죠. 근데 부정방정식인데 그 숫자의 조건에서는 x, y에다가 정수 조건을 줬기 때문에 아, 이거 정수 조건 부정방정식인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여러분 일반적인 이제 정수 조건 부정방정식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이렇게 약수랑 배수 조건 이용해 가지고 인수분해해서 반대쪽이 어떤 정수가 돼서 얘네들이 그거의 약수로 잡히게 되는 이런 패턴으로 많이 잡히게 되는데요. 여러분 이건 식 자체가 인수분해가 되지 못하도록 이렇게 막아놓은 상태거든요, 여러분. 하지만 또 보시면은 잘하면 이거 제곱으로 묶을 수 있겠다라는 것도 좀 느껴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경우에는 제가 어떻게 지금 식을 유도할 거냐면은 뭔가의 제곱 플러스 반대쪽도 뭔가의 제곱 이렇게 만들고 이쪽이 뭔가의 제곱수가 되게끔 혹은 뭐 여기가 뭔가 숫자가 되게끔 이런 식으로 지금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 제가 지금 여기를 식을 한번 유도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x제곱이랑 마이너스 2x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x 마이너스 1의 제곱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일단 여기랑 여기만 먼저 맞춘다고 생각을 해주시면요. 이번에는 y 플러스 2의 제곱이다. 이렇게 가시면
여기 상수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식을 똑같이 맞춰놓은 상태입니다. 그죠? 근데 여기서는요 상수값이 1, 그 다음 플러스 4니까 5로 맞춰줘야 되는데 여기는 마이너스 8이기 때문에 여기서 13을 빼주셔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고, 그 13이 빠진 게 반대로 넘어가서 이쪽으로 넘어간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차피 정수기 때문에 얘도 정수고요, 얘도 정수여서 정수의 제곱과 정수의 제곱이 더해져서 13이라고 하는 수치를 만들어내면 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죠? 네. 자, 그랬을 때 x 곱하기 y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그것들이 가능한 거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여러분. 여러분 어차피 제곱수라고 해봤자 예를 들어 0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1, 그 다음에 4, 9, 16, 25 등등등 이렇게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수의 제곱이라고 하는 것은. 근데 제곱끼리 더해져서 13이 됐다라고 하는 거는 13보다 큰 숫자들은 나올 수 없기 때문에 이 숫자 이 4개 가지고 조합해 가지고 만들어내는 수밖에 없거든요, 여러분.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지금 될 수 있는 유일한 숫자는 여기 있는 4랑 9가 될 거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그죠? 네. 그래서 여러분 얘의 제곱의 합이 4와 9가 되는 케이스가 있을 거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가 2, 여기가 뭐 마이너스 2가 됐을 수도 있고 여기가 3, 마이너스 3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거꾸로 이쪽이 이번에는 3,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여기가 2, 마이너스 2 이렇게 지금 잡힐 수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조합이 몇 가지가 나오겠죠, 그렇죠? 이렇게 하나, 둘, 그 다음에 셋, 넷, 그 다음에 다섯, 여섯, 일곱, 8개의 조합으로 일단 만들어지게 될 거고요. 그때 x랑 y들을 전부 다 여기다가 표기를 한번 해보고 곱한 것까지 이렇게 해서 얘네들 중에서 이제 가장 큰 값이 뭐가 나오는지를 한번 따져보자라는 느낌입니다. 자, 여러분 이번에는요 여기 x-1이 2가 돼야 되니까 x값으로는 3, 여기서는 y가 1, 그래서 곱해서 3. 그 다음에 이번에 여기랑 여기 케이스 갈게요. 여긴 똑같겠죠, 여러분. 여기가 마이너스 3이 돼야 되니까 마이너스 5, 그래서 마이너스 15가 될 것 같고요. 여기가 마이너스 2가 돼야 되니까 이번에는 마이너스 1이고요. 여기가 3이면 여기는 1. 그 다음에 여기가 마이너스 3이면 마이너스 1에 이번에는 마이너스 5 이렇게 지금 들어간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럼 이렇게 두 개 곱해져서 마이너스 1이고 곱해져서 5가 된다. 여기까지 중에서는 제일 큰 게 지금 누군가요? 일단은 아직까지는 5가 제일 큰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번에는 여러분 여기가 3인 경우 한번 가볼게요. 3이면 여기가 4, 여기가 2가 돼야 되니까 이번에는 0. 마이너스 2가 되려면요 4랑 마이너스 4 이렇게 됩니다. 곱해져서 0, 곱해져서 마이너스 16입니다. 자, 이번에는요 마이너스 3 가볼게요. 여기가 마이너스 3이 돼야 되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4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둘 다 마이너스 4. 여기가 2인 경우 아까 해봤죠, 여러분. 여기가 0, 여기가 마이너스 4 이렇게 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자, 여기가 마이너스 3이니까 여기를 좀 잘못 썼군요. 네, 죄송합니다. 여기만 다시 수정해 볼게요. 자, 여러분 여기가 마이너스 3이니까 x가 마이너스 2네요. 그렇죠? 네, 좀 서두르나 보니까 네, 마이너스 2 이렇게 지금 잡힌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가 하나는 0, 하나는 마이너스 4 이렇게 지금 된 거기 때문에 두 개가 곱해져서 0, 두 개 곱해져서 8. 그러면 여기 네 개 중에서는 가장 큰 값이 지금 8로 잡히게 돼요. 그렇죠? 네, 그러면 지금 여기서 x 곱하기 y의 가장 큰 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얘네들 중에서는 누가 제일 큰 거다? 8이 제일 큰 거다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제가 오늘 준비한 체외 엔제 네 문제를 다 지금 정리를 해드렸는데요. 여러분이 오늘 꼭 기억하셔야 될 거는 뭐냐면은 정수 조건의 부정 방정식은 크게 풀어가는 방식이 두 가지가 존재하게 되고 그 중에 첫 번째는 이게 제일 많이 나옵니다. 두 개의 곱이 어떤 정수 패턴으로 돼서 약수와 배수 관계를 활용하겠다라고 하는 이 마인드를 일단 가장 첫 번째로 가져주시고요. 그게 아니고 만약에 가끔 식이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인수분해가 잘 안 되도록 1차식 두 개로 쪼개질 수가 없는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제곱 더하기 제곱을 해서 반대쪽이 이렇게 정수인 숫자가 돼가지고 그래서 제곱수들의 합으로 뭔가 구성을 이루어가는 이런 패턴도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외로도 뭐 예를 들어 판별식을 쓴다든지 근해 공식을 쓴다든지 하는 그런 형태의 문제들도 아주 간혹 보이긴 합니다만은 그런 거는 거의 주류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크게 이 두 가지 형태만 잡아주시면 이 정수 조건의 부정 방정식은 크게 어려움 없이 아마 다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도 강의 열심히 들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